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시간을 기다리고도 영석이 되어 떠나가는 버스를 애처롭게 바라봐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국토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시작된 후부터 약 1년간 경기도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왔던 제가 직접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을 체험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평소 제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서 5시 30분쯤 기상을 한 뒤 준비를 마치고 6시 30분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금요일이라 사람이 많이 없어서 처음 마주치는 버스에 자리가 9석이나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월요일같이 사람이 붐비는 날에는 버스를 2대나 보내줘야 가까스로 버스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소에는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두세 정류장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곤 합니다. 참고로 저는 5500-2번 버스를 타고 용인에서 을지로 입구역까지 출퇴근을 하는데요. 이 버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노선이라 입석 금지 초기에는 이렇게 눈앞에서 버스를 놓쳐 신입사원이었던 제가 지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정부에서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는 전세버스까지 추가 배차를 하고 한 번에 70명까지 승차가 가능한 2층 버스도 증차를 해서 꽤나 여유롭게 탑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2층 전기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2층 버스들 중에서도 저는 이 2층 전기버스인 현대차 일렉시티 더블데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디젤이 아닌 전기로 움직이는 버스이기 때문에 소음이 하나도 없어서 피곤한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꿀잠을 자기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꼭 출퇴근길이 아니더라도 근교 여행을 갈 때 이러한 2층 버스를 타고 가면 다른 버스보다 층고가 높아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버스를 타고 회사까지 이동해 볼까요? 금요일이라 차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으로 들어서면 여지없이 거북이 걸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는 용인에서 서울까지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되고 정체가 없는 그 이외의 시간에는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회사 근처 정류장인 우리은행 종로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금요일은 정체가 덜해서 약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출근 시간까지 30분 정도가 남아서 잠깐 중구의 시내를 둘러봤는데요. 제가 점심시간마다 나와서 산책을 하는 제일 좋아하는 장소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청계천인데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청계천만 보다 한적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네요. 두 번째 장소는 광화문입니다. 어젯밤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려서 광화문과 눈 덮인 북악산의 풍경이 정말 장관이네요. 산책을 하다 보니 어느새 출근 시간인 8시가 가까워졌네요. 그럼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 시간에 다시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퇴근 시간인 5시가 됐습니다. 저는 퇴근을 할 때도 지하철이 아닌 광역버스를 이용하는데요. 사람이 많기로 악명이 높은 명동 입구 정류장에서 5500-2번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정말 TV에 나온 맛집 줄을 서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올해 1월 초 명동 광역버스 대란으로 논란이 됐던 버스 정류장이기도 한데요. 다행히도 지금은 노선별 줄 서는 곳의 간격이 넓어지고
모범 운전자 계도 요원 배치를 통해 혼잡도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5500-2번 탑승을 위해 줄을 서려고 했는데 그새 대기줄이 엄청 길어졌네요. 좌석이 많이 남은 2층 버스가 왔지만 아쉽게도 0석이 돼 다음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약 7분을 기다리니 다음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버스를 타고 즐겁게 퇴근을 해볼까요? 승차입니다. 하차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6시 40분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도 출근 시간과 비슷하게 약 1시간 10분 정도가 걸리네요. 지금까지 제가 실제로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광역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시행된 초기보다 훨씬 혼잡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날그날의 이용객 수에 따라 0석으로 인한 버스 대기 시간이 달라져 정확한 출퇴근 시간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불편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23년 7월부터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시행했는데요. 말 그대로 출퇴근 버스를 타기 전에 광역버스 좌석을 어플로 미리 예약해서 탑승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약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미리 앱을 설치한 후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 후 화면 왼쪽 위 메뉴 버튼을 클릭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을 눌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등록해줍니다. 카드 등록이 완료됐다면 노선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 원하는 탑승 노선과 탑승 장소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탑승 당일에 남은 좌석이 뜨는데요. 이제 원하는 좌석을 눌러 예약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현재 좌석 예약제 적용 노선은 46개 노선이며 상반기 안에 69개 노선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후 시간이 적혀있는 노선은 퇴근 시간대에도 예약이 가능한 버스이니 참고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뿐만 아니라 광역 수요 응답형 버스인 광역 DRT를 운영 중인데요. 광역 DRT란 수요가 거의 없지만 반드시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운영되어야 하는 지역에 적합한 노선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양재역에서 용인시 처인구까지 운행하는 DRT 노선을 이용해 봤는데요. 예약하는 방법은 미리 어플보다 더 간단합니다. 먼저 카카오티 어플을 실행시킨 뒤 전체 보기를 눌러 광역 콜버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행 중인 노선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는 노선을 클릭해줍니다. 그 후 상행과 하행, 예약 날짜, 탑승 정류장, 그리고 하차 정류장을 선택하고 인원수 선택 후 버스 찾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탑승 가능한 시간과 좌석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한 뒤 좌석을 선택하고 선택 완료를 누르면 끝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광역 DRT 서비스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한번 이 광역 DRT를 타고 양재역에서 용인시 처인구까지 이동해 볼까요? 약 35분을 달려 처인구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체험을 해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용하면 정말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서비스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참고로 이런 한시적 무료 서비스 이외에도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많은 교통카드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후동행 카드입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데요. 이 카드만 있으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 및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권을 기준으로 따릉이 미포함 카드는 62,000원, 따릉이 포함 카드는 65,000원이며 구매는 기후동행 카드를 판매하는 지하철역 고객 안전실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비 절약 교통카드는 알뜰 교통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도보 및 자전거 이동거리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카드입니다. 도보 및 자전거 이동거리, 1회 교통비 금액, 그리고 연령 및 저소득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 알뜰 교통카드는 24년 5월부터 K패스로 일괄 전환되어 혜택이 확대되는데요. 기존 알뜰 교통카드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할인이 적용됐다면 K패스는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퍼센트 할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출발과 도착 버튼을 눌러야 했던 알뜰 교통카드의 불편함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혜택이 늘어나는 교통카드가 바로 K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월부터 알뜰 교통카드 앱에서 이용 약관, 회원 전환 등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추가 발급 필요 없이 자동으로 K패스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교통카드의 혜택을 잘 비교해 보신 후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돈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미리 앱을 활용한 광역버스 좌석 예약,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 광역 DRT, 그리고 기후동행 카드 및 K패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이외에도 국토부에서는 출근 시간 광역버스 차량 증차, 영석 무정차 통과 불편 해소를 위한 중간 배차 노선 확대를 24년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상 초반부에 나왔던 전세버스와 2층 전기버스를 집중 추가 투입하는 등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용시민의 요청대로 적용 대상 노선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더욱 확보하여 더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경기도민의 출퇴근 교통 환경과 대중교통을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저 걷는 여행이 국토부가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발의하고 시행하는지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